엄마 저렇게 죽어갖고 저 화장할 때 후회봐 아무 소용 없어.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난 너무 슬퍼. 저 새끼까지 저러면 정말. 배우 금보라 씨, 그녀도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이 주는 배신감에 우는 어머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는 그건 욕심이야. 애들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애들이 끝까지 모르면 그건 내 팔자다. 이 자식만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평상시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자식도 눈에 보이는 강한 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금보라의 아들로 살았던 24년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게 되게 그런 이렇게 압박감이 되게 심했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싸우겠어요. 그 길이 옳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순탄한 길로 가시밭길을 안 가게 하려고 싸우고 부딪히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신경 쓰지 마. 내가 뭘 하든 어디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깊습니다. 약속도 한두 번이. 엄마 약속한 게 뭐 있어? 유학 가는 동안 제가 안 한다. 그게 지금 약속 오겠다고 생각하는 거니? 유학을 보내고 나서 또 재혼을 또 그 당시 하셔가지고 또 제 입장으로서는 또 반대가 되게 심할 걸 알고 보내버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식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약속을 깨서 내 행복이 행복하다면 난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돌볼 수 있는 거고 자식한테도 미소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울어? 어머?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인데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알아? 너무도 사랑했기에 미움도 컸던 어머니. 둘째 아들 승민 씨와 함께 여행길에 나선 금보라 씨. 아예 따로 앉아 있습니다. 사연 없는 모자 사이가 있을까마는 유난히 힘든 10여 년을 보낸 두 사람. 게다가 승민 씨는 군복무를 마치고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아 어머니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아껴서 가려고 하는 편이고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편하게 가시려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걔네 이번 여행이 얼마나 피곤할까 엄마하고. 엄마의 잔소리가 또 얼마나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자가 도착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 금보라 씨는 이미 6년 전에 재혼한 남편과 이곳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들을 끌고 다시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삶의 무게 가치를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많이 느꼈고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감사한 거를 실감 느끼게 해준 곳이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누리는 유복함은 모두 부모가 피땀 흘려 얻은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것을 원망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나눌 말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또 안 내리시니까 제가 또 내려야죠. 어머니의 여행짐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승민 씨에게는 더 큰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마음의 짐입니다. (35년) 경력의 유명 배우에게는 한참 부족한 숙소. 나름 있을 건 다 있네요. 배우가 아닌 어머니라서 참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 새로운 분위기에 뭐 틀도 있고 이렇게 컬러가 있어서 그죠? 어머니는 아들과의 여행을 위해 준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라면만 먹고 사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반찬도 챙겼어요.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이제 음식을 그냥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무조건 이제 닥치고 이제 먹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엄마 나이에 관한 오정육과가 소화를 했나? 응? 그 우리 나이 때는 탈라면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얘네들은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오정육과도 나이가 20대의 아들이 50대의 어머니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머 아들이 좋아하는 소주 여기 또 있다.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술 주정뱅인 줄 알겠어. 아들하고 한번 마시고 한풀 풀어볼까. 맨정신으로 얘기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사실. 아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작심하고 온 어머니. 어머니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는 승민 씨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술을 그렇게 즐겨 드시지 않으셔서 어머니께서 저렇게 싸가지고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어머니와 보낼 시간이 막막해지는 승민 씨. 하지만 이제는 24살의 장성한 아들로 어머니와 만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0부작) 드라마 떴다 장보리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시점. 금보라 씨는 벌써 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빠 밥 안 먹어? 안 먹어. 배고파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있는 녹화장은 그녀에게 제2의 집과도 같습니다. 아기 때도 알고 어떤 역할이 딱 주어지면은 그 역할에 대해서 아 감독이 나를 이런 걸 원하나 보다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떤 모습으로 밉게 나오더라도 그걸 다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가 여배우로서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항상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바쁘고 뭐 사람들이 그거를 의심하는 게 나는 참 이상하더라. 난 그거를 어렸을 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을 그런 역할을 맡았을 뿐이구나. 착하게 해가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못되게 하고 좀 착하면 감동받고 좋아요. 그래서 제 능력되는 건 다 해요. 내 능력을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9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돼 18살이던 1980년 영화 물보라로 데뷔한 금보라 씨. 언제 오셨어요, 아버지? 아빠, 이제 아주 오신 거지? 청순한 미모로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원래 잘 오잖니. 피부에 활력을 주면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만이 할 수 있다는 한 화장품 회사의 모델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촉촉하게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가을 피부의 아름다운 얘기를 속삭여준다. 그러고 싫어해. 하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는 만능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 간단치 않았던 인생살이 세상의 얼굴을 드러낸 채 살다 보니 숨길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솔직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빠를 이해 못했어요. 긴 머리 여자도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많이 보고 엄마랑 머리끄댕이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야, 나 죽어도 절대 아버지하고 합장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꼬리 옆에다 파놨는데 그럼 어디다. 아니 부부 합장하려고 할 때 공사할 때 그렇잖아요. 그녀는 홈쇼핑 방송계에 진출한 1호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전 남편이 남긴 사업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한테 그랬지. 나는 앵벌이다. 난 예술하는 사람도 아니다. 예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채무자가 누릴 거 누리고 다 할 거 다 하고 채권자한테 어떻게 갚아요? 채권자도 피 같은 돈일 텐데 내가 힘들게 버는 만큼? 그건 아니죠. 빚까지 떠안고 그녀가 지킨 것은 세 아들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보통 강한 모성애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나는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 보여서 애들한테 도움될 게 뭐 있어요. 애들한테 짐만 된다는 거지. 난 열심히 사는 모습, 씩씩한 모습, 뭔가 헤쳐가는 모습. 그럼 애들은 보고 배울 거다. 이 사회에서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 아들은 모두 어머니에게 원망만 남긴 채 아버지에게 가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막내 아들 승원군. 운동 중 십자인대가 끊어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연아, 배 잡고 왜 풀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시간 날 때마다 동생을 챙기는 승민 씨. 5시 정도에 끝나겠네? 같이 먹어야지. 12살과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함께 겪은 형제입니다. 특히 승민 씨에게는 유학 간 직후인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어머니의 재혼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확히 유학을 보내고 나서 또 재혼을 또 그 당시 하셔가지고 또 제 입장으로서는 또 반대가 되게 심할 걸 알고 보내버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를 빼앗겼다라기보다는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쪽의 감정이 더 컸었죠.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산 우리 세대, 윗세대 엄마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애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약속을 안 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나도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반항하는 10대 중반의 사춘기 아들을 미국의 엄격한 사관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승민 씨의 원망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 이외에 보호해주고 감시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6명의 한 조가 선배가 6명을 컨트롤해요. 한 명씩 가서 머리를 밀고 와요. 드르륵 드르륵 빡빡.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밥 먹는 거, 기사하는 것부터 뭐 씻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모든 이 권리를 또 미국에서까지 유학을 가서 그거를 저는 통제당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고요.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가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막내 아들 승원군. 진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자 어머니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 형들도 다 아빠하고 살고 있고, 네, 이제 진로를 생각해서 운동도 하려면은 아빠 쪽에 사는 게 낫겠다, 아빠랑 살겠다, 그러고 나온 것 같아요. 난 안 말려요. 걔들이 엄마한테 가든 아빠한테 가든 그건 걔들의 선택이에요. 난 꿈은 장미란이야. 역도 선수 돼갖고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 내가 장미란이가 되나요? 아무리 먹고 노력하고 타고난 체질이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세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낸 강한 모성애의 금보라 씨. 하지만 어머니의 강한 성격은 자식들에게 버거운 족쇄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배 땡겨. 운동도 저금이거든요. 적금하듯이 하나씩 해야지 어느 날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갖고 하루아침에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16년째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래야 자식들한테도 민폐가 안 끼치는 거고. 여전히 자식들 걱정도 큽니다. 미국에서 공대에 다니다 특전사에 입대했던 승민 씨. 군 복무를 마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아 애가 탑니다. 공대 간다 해서 그래 공대도 맞을 수 있다. 넌 기계 같은 거 다니고 세밀하고 섬세하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비행기나 자동차도 오케이 그거 너무 좋다. 전문직이고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당연히 그 길로 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 그러니까 알고 싶어요? 뭔 생각으로 저러고 사는지. 아들의 생각을 속 시원히 알고 싶어서 이번 여행을 결심한 금보라 씨. 아무리 강해도
결국 어머니이기에 또 다른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 엄마 그 올케나 넷이 진짜 지난주에 온천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계속 사랑한다,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엄마 미안해. 아들이지만 엄마 미안해.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아. 어머니랑 이제 얼굴 붉혀지고 목소리 높아지겠구나 이런 감 같은 그런 게 이제 오거든요. 이런 진로 문제에 관해서는 뭐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밝히고 싶지 않은 면이 되게 지금도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생각과 다른 기대를 안고 온 모자에게 드디어 본격적인 여행 첫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배우의 외출 준비라고 별다를 건 없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가지고요. 10대 때부터 화장을 해버렸게 해갖고요. 여행 갈 때만은 편안하게 정말 프리하게 카메라가 있어도 화장을 하기 싫어요 진짜. 수미! 뭐해? 어? 아직도 안 씻었어? 그럼 씻고 내려와. 아들의 속을 알고 싶은 어머니는 미적거리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직접 아침 식사를 챙기러 나섰습니다. 배우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살 것 같지만 그녀도 새 아들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아니겠지. 그때 갑자기 나타난 호텔 직원. Someone is going to stay in the table, just clean the table, start from 7. We will prepare the outside. Kitchen man is not coming at the moment, no? That's why he's... 어머니의 급한 마음을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누구나 손댈 수도 없고. 결국 성격 급한 어머니의 성화에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승민 씨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승민 씨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시간 약속에 예민합니다. 6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시간에만 안 늦으면 그렇게 크게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35년 동안 드라마라는 공동 작업을 해온 배우입니다. 남들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 시간 엄수와 함께 스스로를 챙기는 데도 철저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들과의 일전을 앞둔 상황. 그 많은 음식을 쌓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 때 되면 탄수화물이 필수예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돈을 못 써요. 특전사 출신의 혈기왕성한 아들을 상대하자면 보통 기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승민 씨도 긴장합니다. 모자는 서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력 강한 인화성 물질에 누가 먼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그때 네팔 군인들이 아침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승민 씨는 특전사에서 사병으로 2년, 부사관으로 6개월 동안 복무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군대 보냈을 때 내가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국가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자부심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고. 근데 학교는 왜 안 가냐고요? 왜? 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서. 갑자기 엄마가 확 올라와요. 아침부터
답답해진 모자는 힌두 사원 한 곳을 찾았습니다. 힌두교의 가장 높은 신인 시바 신의 부인 칼리 여신을 모시는 닥신 칼리 사원은 네팔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효험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신에게는 꽃과 함께 살아있는 동물을 바칩니다. छोराछोरीले पढेर डक्टर भए डक्टर भएको छ डक्टर भइसक्यो भइसक्यो मेरो छोरा छोरी श्रीमान छोरी छ छोरा घरमा छ छोरी मेरो घरमा छोरा छ 어머니도 여신에게 기도를 하겠다며 닭을 삽니다. 예. Oh, the big one. 1500 15? 1500. 거의 2배 값이네. Too much. 결국 가장 큰 닭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여신에게 바칠 꽃도 준비했습니다. 자식에게 좋다는데 마다할 어머니가 있을까요? 눈 멀고 귀 머는 것이 모성입니다. 여신 앞에 나아갈 때는 맨발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양말을 벗습니다. 근데 얘는 누가 잡아? 네가 잡아야지. 아, 엄마 하고 싶어서 해서 잡은 거야. 20대의 승민 씨가 이렇게 번잡한 의식을 하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신에게 바쳐진 동물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잔인함의 인상을 찌푸리는 승민 씨. 하지만 이 피보다 진한 것이 모성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종교에 상관없이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깔끔하신 편이시라서 신발을 벗고 저기까지 들어가실 줄은 몰랐는데 뭔가 뭐 엄청난 걸 주셨나 보네요. 네. 좀 놀랐어요, 사실.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 더 올바른 쪽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바람직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모 의견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 가지 빌었어요. 사원을 나와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아 싫어보 승민 씨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어머니. 예술이었어요. 제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이뻤어요. 정말. 우리 옛날에 다 이렇게 코 흘리고 다녔어 진짜. 응? 에바 얘 맨발 벗고 다니는 거 봐. 어머니는 승민 씨와 보냈던 행복했던 지난 날이 그리워집니다. 생존 의식이 강했어요. 왜냐면은 형 있고 이래갖고 첫째한테 모든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이렇게 좀 자기를 봐주기 바래서 막 이렇게 스킨십도 좀 강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안기고 뭐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요. 어린 시절 승민 씨는 세 아들 가운데 가장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아들 셋 중에서 그냥 딸 같은 애예요. 마디가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차이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도 물어봐요. 이거 내가 너무 나쁜 마음인가 하고. 근데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다 아픔이 있지만 길이가 다 달라. 그렇게 살가웠던 아들은 사춘기에 겪은 어머니의 재혼에 상처를 받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 이 먼 이국 땅까지 오게 된 모자. 어머니는 공부 잘했던 승민 씨에게
큰 기대를 걸고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승민 씨는 어머니가 재혼에 방해가 될까 봐 자신을 미국에 보냈다고 의심하며 지금은 제 속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렇게 한 줌에 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욕심부리면서 마음을 못 비우고 사나. 또 현실에 부딪히는 우리 아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좀 더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눈을 감기 전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식 걱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자신 있게 얘기 안 하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기 힘든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다른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근데 엄마한테 왜 얘기를 안 해? 걸림돌이 되니까. 엄마가? 엄마가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너는? 부인하지 않는 승민 씨. 짜증나 엄마. 말하기도 못해 짜증나네. 누가 말? 아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짜증나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물어보기 겁난다고 얘기하는데. 아 네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엄마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며. 너 엄마 저렇게 죽어갖고 저 화장할 때 후회봐야 아무 생각 없어.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걸림돌이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의 기막힌 심정을 승민 씨는 짐작이나 할까요? 오늘따라 세상을 떠난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비통함이 얼마나 클지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머니이기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저런 거 생각하면 또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식이라서 안 비워지나 봐요. 영원히 서로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머니와 자식도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치? 24살의 승민 씨에게 시간은 늘 많아 보였을 것입니다. 장작 죽을 사람 뗄 장작 갖고. 이 장작에 불이 붙으면 저 젊은 남자는 곧 물과 불, 흙과 공기로 돌아갑니다. 그 존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만 남게 됩니다. 갈등이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제 속을 숨기고 살았던 승민 씨가 어머니와의 대화를 결심했습니다. 언젠간 뭐 해야 될 얘기니까 저도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군복무를 마치고도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뭘 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머니는 애가 탔습니다. 얘기해봐.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극당 생활을? 극단? 연극? 1년 이상이나 숨겨온 비밀이 이것일 줄 어머니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연극 배우 하고 있는 거야? 응? 어머니의 불같은 화를 기다리는 승민 씨.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오는 건 눈물뿐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지 못한 승민 씨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자리를 피합니다. 나 너무 슬퍼. 저 새끼까지 저러면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금보라 씨의 모습은 간데없고 오직 자식 때문에 애달은 한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눈물을 눈치챈 승민 씨. 항상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막막하네요. 승민 씨도 진즉부터 어머니의 반대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고 싶은 길이 그 길입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을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 부침이 심한 연예계 생활만 35년. 그 사이 개인적인 아픔도 많아 더 이상 충격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자식이 주는 고통은 또 달랐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기대가 무너진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가냘픈 몸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다 싫어요. 환승밖에 안 해요. 왜 이토록 아들의 길이 못마땅한 걸까요? 승민 씨가 있는 곳은 지방의 한 극단. 군 제대 후 지난해 11월부터 어머니 모르게 연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 극단에 입단해 얼마 전에는 정단원까지 됐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다 보니 그동안 승민 씨는 자기 내면의 욕망과 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뭐 살면은 과연 내 인생에 만족하고 살까? 뭐 이런저런 뭐 잡생각을 많이 했었죠. 군대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미국 대학을 이제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뭐 후회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의사라고 너도 의사 되는 줄 알아? 얼마 후에 있을 공연에서 주요 배역도 맡게 된 승민 씨. 뭐 연습하고 있어? 아, 저 황교 대사 연습하고 있었어요. 오아시스? 네네네. 한번 해보자 같이. 아, 네. 여기 앉아. 네. 의과대 본과 3학년인데 집이 좀 괜찮나 봐. 야, 잘 물었네. 기집애 능력 좋다. 결혼해. 해숙이? 아니, 나. 뭐라고? 이번에 의사고시 패스했어. 혜숙이가 소개시켜줬어. 너 군대 다녀. 무대 위에서 승민 씨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만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 가져가라고. 씨. 너 나 사랑하잖아. 야, 손민정. 승민이 연습했는데? 벌써 대사 다 외웠어? 아니요. 연습했나 봐. 아, 대사 양이 많다 보니까. 오, 연기 늘었네. 정말요? 어. 아, 부끄러워. 연기의 길은 끝이 없으니까. 연기의 길은 멀고 험하니까 끝까지 가야죠.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티칭을 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항상 노력하더라고요. 이제 승민 씨의 꿈은 이 포스터들에 자신의 얼굴을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을 어머니에게는 밝힐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나 막내나 이제 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미래가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승민이가 조금 안정적인 면으로 가서 좀 잘 풀려서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형제들도 이끌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근데 막연하게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는 거겠죠. 재혼한 어머니의 곁을 떠나버린 새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을 놓지 못합니다. 승민이 여기 있네.
지 형, 막내 동생, 삼형제 아니야. 벌써 이렇게 컸나 징그럽다. 어느새 커가지고. 곁에 두고 챙길 수 없다 보니 더욱 걱정이 많은 어머니. 그래서 책임감 강하고 공부 잘했던 승민 씨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엄마는 널 믿어. 엄마 알지? 아들 중에서 너만 믿고 있는 거. 내 욕심이 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승민이한테는. 승민이한테 가혹한 짐이 됐을 수도 있죠. 승민 씨가 사는 곳은 극단의 합숙소. 이거 숙소 좀 정리 좀 하자. 뭐야? 공연 때는 67명이 함께 살지만 평소에는 극단 동생과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인 어머니의 넓은 집도, 남들이 선망하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도 여기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저가 집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주는 돈을 받으면 또 어머니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 극단에서 받는 몇십만 원의 돈으로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승민 씨. 그만큼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맛있겠네. 나 이런 밥 좋아해. 나도 춥다. 좀만 더, 좀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두 개 반찬이 고작인 초라한 밥상. 그래도 청춘은 꿈만으로 배가 부릅니다. 뭐 먹을만 하냐? 맛있어. 남들은 지금 밥도 안 먹으면서 대본 보고 있는데 지금 상봉상배가 얘기했잖아. 밥 먹었더니 대본 항상 옆에 두고 먹으라고. 어머니가 이 행복을 뺏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뭐 반대하신다 해도 계속 갈 생각이고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었기 때문에 더 마찰은 더 커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원. 인간의 마음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부처의 눈이 있습니다. 네팔인들이 답답한 문제를 안고 찾아와 지혜를 구하는 눈입니다. 어머니도 길을 묻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 꿈 하나만 믿고 배우가 되겠다는 아들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문제를 쉽게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별명이 해결사일 정도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근데 자식 문제만큼은 답을 쉽게 못 찾네요. 이제 아들과의 대화는 어머니에게 두렵습니다. 아니 어떤 또 충격적인 말을 할지 무서워. 폭탄 발언할 거 아니야.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드님. 없대잖아요. 마지막 대화에서 제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을 들어볼 차례인데 말씀을 하기 싫다고 하시니까 저는 뭐 대화를 이끌어갈 그런 뭐 주제도 없고 뭐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특전사로 군 복무까지 마친 승민 씨는 더 이상 호락호락한 아들이 아닙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뜨고 맙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싸움이 나니까. 보시면 주장이 얼마나 강력하신데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이제 대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간 거죠.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었어? 내가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몰랐어?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정말 웬만해서 우리 나이에 쇼크가 없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요. 여행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아는 아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라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며 재혼을 해서 아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어머니. 이제와 제 삶을 찾겠다며 어머니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아들. 모자의 식탁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기싸움이 아니에요. 난 자식하고 기싸움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내가 세상하고 싸워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자식하고 싸워요? 지금 막상 제 현실 앞에 처한 문제도 너무 벅찬데 굳이 그걸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까지 더 마찰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밥 먹는 동안에 그 연금 얘기는 하지 말자. 차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의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승민 씨. 저는 속을 부린 거 썼으면 기대도 안 하고 살았어요. 나쁜 놈이야? 엄마를 1년 넘게 속이고 연극했다고? 괘씸하면서도 아들의 현실이 더 기막힙니다. 내가 그 세계를 모르면 막연하게 그래 연극 배우 괜찮지 연기 그래 연기 잘해서 정말 어느 한 날 스타도 될 수 있고 뭐 전례를 보면은 뭐 누구 배우도 연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무비스타가 됐고 기초가 단단하고 좋다. 그거는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선 자식이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걔들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50만 원도 채 안 돼요. 투잡을 해요. 오빠는 후배 하나는 이사팀 센터를 나가고 다른 애들은 알바를 다 해요. 무대에 섰을 때 어떤 희열, 성취감 그거 하나만 갖고 배우하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말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이길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승민 씨. 아니 뭐 연극의 연자도 꺼내지 말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엄마 싫다고 네가 그런 거 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지금 나 당장 하고 싶고 3, 4년 늦춰서 그때 재혼하면 또 늦죠? 겪을 만큼 겪었고 다 한 다음에 엄마가 선택한 거야. 저 어른들 말 부른 거 없어요. 자식 뜻대로 안 된다. 재혼생활 방해가 되니까 성관학교를 보낸 거다. 난 여기 갇혀 있구나. 엄마는 엄마같이 일을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엄마 아들보다 더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